네, 안녕하세요. 중판 대표입니다. 마진율 높이는 중국 최저가, 수입, 사입, 그러니까 중국 1688에서 수입을 해와서 한국에 이제 도소매로 판매하는, 그래서 내 사업자도 도소매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돈 버는 셀러가 되기 위한 정신무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네가 뭔데 정신무장을 시키냐, 뭐,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내가 초보 시절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멘탈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지금 사업이 힘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멘탈을 다시 잡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이런 강의를 드리게 됩니다. 자, 멘탈이 없으면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멘탈이나 기본이나 정신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죽기 살기로 뭐 말은 죽기 살기로 근데 조금만 해보고 그러니까 강사나 누구가 지시해서 어디까지만 따라와 주세요. 뭐 어디까지만 해보세요. 뭐 제가 구매 대행 강의할 때는 3개월 동안에 상품 500개만 등록해 보세요. 어떻게 등록해 보세요. 근데 그조차도 블로그 이틀에 한 번씩만 써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지키고 3개월 버티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 가서 포기하시면서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차라리 제가 제시한 그 목표치만 달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 이게 왜 블로그를 썼고 이렇게 하면 물건이 팔리고를 이해하고 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가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정신무장 안 돼 있고 돈 버는 방법은 그래서 뭐야 지금도 아마 야 이거 뭐하러 떠들어 그래서 얄육팔팔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아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거나 마음가짐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정신무장 안 돼 있으면은 제가 그런 걸 아무리 알려드려도 사장님들 못 하세요. 예. 내가 아무리 뭐 물건을 갖다 공급을 해도 사장님들 못 파십니다. 성공한 셀러들은 정신무장부터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무장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처절하게 떨어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장님들 그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살다가 뭐 이런 영상들 보고 내가 지금은 벤츠에 뭐 이런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논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멘탈을 바로잡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신무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예, 초창기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 편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중국 애들이 코로나 퍼뜨려서 우리가 고생해.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랑 앙숙이야. 중국은 더러워. 중국 판매자랑 대화해봤더니만 말도 안 통해. 말 같지도 않아. 이런 문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국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저나 중국에서 공산품 수입해와서 지금 엄청나게 팔아서 몇 억씩 돌리시는 셀러분들은 어떻게 중국 갖고 돈을 법니까? 사장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인드가 갖고 있으면요. 몇 번 중국에서 소싱조차 해보지도 않고 샘플 소싱 한두 번만 해보고 아유 중국이 이렇지 나 안 해 중국 이러는 게 사장님들 편견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판매자를 내 친구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편견을 딱 갖고 중국 갖고 돈 좀 벌어볼까? 물건 왔는데 에이 그 중국 애들이 다 이렇지 뭐 그리고 혼자 도태되세요. 그럼 어떻게 지금 중국 갖고 그 수많은 배대지들이나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이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사장님들만 스스로 나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국을 갖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중국과 역사 분쟁을 일으키거나 중국에 대한 문화를 동경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내가 사업하는데 유리하게끔 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편을. 자, 어떻게 내 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좀 틀어드릴게요. 의지도 안 보이고. 네,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 옛날에 골목식당 홍제동 감자탕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재편집해봤어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요. 예?
진짜로 지금이라도 이 일이 내 체질에 맞고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변한 거 없이 어떻게 내 주위가 변하길 원해요. 자,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 주변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주변이 변할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장동에 가서 고기를 받아오고 그걸 손질해서 오후 테이블에 손님 테이블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볼게요.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제 주변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죠.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고 아드님은 숙제를 줄게. 동남아의 중국 이 동남아 쪽에 육골차라고 해서 빠꾸떼라고 있어요. 막구대. 재료가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나가서 가까이. 절대로 전제 조건이 영업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엄마보다 일찍 나와서 아침에 갔다 오든가 아니면 손님 없는 브레이크 타임에 가서 마장동에 가서 그날 나온 돼지 등뼈를 한 채씩 사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는 몰라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멈춰져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숙제를 주었는데 못하거나 안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잘 되려면 매일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거라서 물 직접 빼고 막 손 확 걷어붙이고 손으로 빼고 물 빼고 해서 삶아내고 그걸 플러스를 시킨다 하더라도 될까 말까예요. 왜냐? 남들은 그걸 못하니까. 자, 사장님들, 남들은 못하니까. 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진입장벽이라는 사업에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남들이 다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사업으로 성공을 합니까?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그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가 지시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장동 가서 신선한 고기 갖고 와서 팔 걷어 붙여갖고 핏물 다 빼고 그날 신선한 그 고기를 갖다가 감장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그런 열정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과연 사장님들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상품 등록을 하거나 소싱 등록을 하거나 하시나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아침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야 직장 가서 생활하고 나온다고 쳐도, 오늘도 출근하는구나, 오늘도 퇴근하는구나, 오늘 피곤한데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오늘은 진짜 뭐 피곤하니까는 소싱 같은 거 좀 제껴둬야지, 뭐 이런 마인드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보통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보통의 사람과 삶을 살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감자탕집도 보면요, 저희도 여기 사무실 밑에 감자탕집 생겼는데 깡통 따갖고 데워주는 감자탕집이 있어요. 그거 한 번 가고 진짜 안 가거든요. 근데 맛있는 감자탕집에서 그렇게 파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팔 수 있잖아요, 깡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마장동 가서 자, 그러면 고기를 갖고 오는 마장동 사장님하고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남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장동에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등뼈를 갖고 끓여보라는 거는 매일매일 등뼈 사오는 거 시간 재보고 새벽에 나갔다 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에 내가 왜냐면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내가 삼겹살집을 하고 쌈밥집을 할 때 삼겹살을 어떻게든 싸게 만들려고 나는 가락시장에 가서 그 김 모락모락 나는 돼지 받아다가 안에 있는 삼겹살에 있는 꼬다리 뼈까지 하나하나 발라내고 그걸 쟁반에 놔서 그대로 냉동실에 올렸다가 몇 시간 있다가 반나절 냉동실에다 꺼내서 그걸 또 하나하나 잘라갖고 랩으로 싸갖고 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야.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가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아깝고 먹는 사람 손님의 표정 하나하나가 두렵고 쏙쏙 피부로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무슨 안에 있는 냉동뼈로 무슨 내 음식 기술을 가리키는 거냐고.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첫날 한 얘기를. 아드님은 겉돌고 있으니까 지금 가게에 확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애정을 갖고 오기가 생기게. 손님이 아무리 들어오면 뭐해. 지금 같은 자세 같으면 귀찮은 거고 손님이 손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결국 못 잡아요. 야, 확실히 신선한 거니까 잡내 하나도 안 나네. 맛있죠? 사장님이 꼭 성공하라고. 어떤 사람이? 네, 아직 뼈 사러 가는데. 이제 친해졌어요? 봐, 며칠 하면 친해진다니까. 많이 사러 오라고 하니까. 많이 사러 오래? 그래, 성공해서 많이 사러 오라고 그러지. 그래, 그런다니까. 그래서 시장을 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식당 하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인연을 쌓다 보면 그런 데서 응원도 받고 뭐랄까 믿음도 더 생기고 뜨고. 자, 뭐 영상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만한 골목 식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들은 지금 뭐 식당처럼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본을 투입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노력, 그게 마장동에 가서 마장동 사장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마장동 사장님이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고 더 많이 사러오라 그러고 장사 잘 돼서 그리고 또 친해지고 그 단가도 낮게 주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1688에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샘플 수입을 먼저 해보겠죠. 예, 샘플 수입을 하고 1688 판매자랑 첫 거래를 한번 해봐요. 예, 첫 거래에서 나랑 마음에 맞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랑 말이 맞기 시작하면 1688에 있는 가격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1688에 100위안을 올려놨어도 내가 마음에 맞고 야 내가 한국에서 너희들 거 갖다가 수입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팔았어. 내가 다음에 수입할 때는 100개 주문한 게 아니라 1000개 주문할 테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은 판매자가 중국 애들의 문화상 우리 문화상 당신한테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도 물건 잘 팔고 내 물건을 제가 한국에서 잘 팔았다고 하니 자기도 기분 좋을 거고 그래 그럼 더 잘 팔아봐 내가 단가를 좀 더 맞춰줄게 아니면 내가 서비스 품목을 뭘 줄게 아니면 네가 커스터마이징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원해 줄게. 저는 심지어 뭐 1688 판매자랑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요 코로나 터졌을 때 1688 판매자가 먼저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야 괜찮아? 야 우리 중국은 괜찮으니까 내가 마스크 보내줄 수 있는데 너 필요하면 얘기해 뭐 이래요. 이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88에 써져 있는 가격은 사장님들이 최저가를 찾느냐고 열심히 찾아봐야 이렇게 대화해갖고 민물 흥정하는 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자, 최저가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니까 자 이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우리 셀러가 구매대행 같은 경우로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건 프로그램 기술만 배우면요 누구나 다 등록해요. 남녀노소 뭐 진짜 고등학생부터 70살 경비원 아저씨까지 자동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라 그러면 프로그램 쫙 해서 자동 등록됩니다. 그건 뭐예요? 진입장벽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뛰어난 게 뭐 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30만원짜리 쓰냐 50만원짜리 쓰냐의 경험인 거죠. 아니죠. 자, 수입 판매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개 한 개씩 물건 파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의 물건을 보더라도 내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의 제품을 내가 여기에 갖고 올 때 100개, 200개 단위로 갖고 와서 완판시킬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의 이 골목식당의 홍제동 거를 다시 한번 처음 보면요. 예, 이 식당의 아들분은 눈이 좀 풀려 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가져갖고 레시피도 전수하고 와 TV에 나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 집이 맛이 있든 없든 TV 방송을 탐으로 인하여서 전국에서 그 맛을 한번 맛있든 없든 그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만 해도 한두 달 동안에 엄청난 인구가 방문해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점검을 나갑니다. 백 대표가 이제 점검을 나가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조언한 대로 그 내용대로 내 가게를 정말 흥하게 만들고 손님 하나하나를 한 명이 오더라도 내 고객으로 인정을 하고 대하고 맛이 변함없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직접 물건 띄러 마장동 계속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가고 내가 직접 물건 다 골라와서 내가 다 밑손질하고 직원들한테 레시피 줘서 요리시키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자 돈맛 좀 봐갖고 초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나와요. 그 손님 한 명 오면은 우리 1인 한 명은 안 받으니까 나가달라고 기절을 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그리고 알려준 레시피 다 포기하고 이전에 자기가 만들었었던 레시피대로 가.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주니까 돈 버는 줄 알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엄청난 기회를 방송 출연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때요? 그냥 조금 올라갔다가 이전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예, 대표님 지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했었던 거 초심을 잃게 되면은 야 좀 돈 좀 버는데 뭐 야 좀 뭐 좀 돈 좀 벌고 있으니까는 야 이런 것들 팔지 마 야 이 고객 이거 뭔 이 진상이냐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장님들 이제 도태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마켓에 사람들이 없어지기죠. 그래 한두 번 샀었던 단골이 없어지고 자, 못 팔다 보니까는 1688 판매자도 금전지구로 맺어진 친구잖아요, 우리가. 1688 판매자나 중국 판매자랑. 우리가 무슨 혈명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못 팔면 얘도 좀 그래. 야, 너 옛날에 잘 팔았는데 왜 못 팔아? 야, 그럼 요번에 이렇게 못 팔면 가격 맞춰주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고 나는 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런 이전의 삶으로 사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백종원 대표가 그냥 성공한 게 아니겠죠. 예, 보면은 좀 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운도 엄청나게 따랐을 거고 뒷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저렇게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자기가 노력한 부분이나 예, 애착을 갖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애착을 갖고 몇 번 망했잖아요. 인테리어 사업도 하다가 망하고 야, 이 사업하다가 망하고 저 사업하다가 망해봤잖아요. 망해보면서 깨달은 걸 갖고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발전해 나갔죠. 사장님들도 한번 뭐 구매 대행으로 한번 뭐 망했던 아니면 뭐 못 벌었던 어쨌든 이제 수입 판매로는 또 한번 도전해 보실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요거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16분 동안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중국의 편견을 다 이렇게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래서 1688에서 수입 어떻게 해갖고 팔면 내가 돈 버는데 뭐 그러실 분들은 유료 강의 백날 들어도 돈 못 보세요. 예. 거의 그 멘탈을 잡고 간다라는 거는 저는 누가 뭐 제 멘탈을 잡아준 게 아니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멘탈을 잡았지만 정말 피 비린내라고 처절하게 예,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제 영상에 있죠. 교육 자료 중에 이유시장 갔을 때 이 애들 나도 이제 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이유시장 갔을 때 이렇게 좀 뛰어놀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아들도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나는 이런 삶을 자고 잠깐 고달픔에 있어도 옆에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놀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유시장에서 뛰어놀다가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대요.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타고 놀다가. 그래서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어 있어요. 이유시장에. 그 큰 데에서. 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절하게 삶을 바꾸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시장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 저 이전에 잘 나가는 IT 기업에 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장급까지는 맡았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이렇게 쭉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진급 못하고 그러면 퇴직해야 되고, 근데 퇴직하고 나서 제가 그 연관된 사업을 했을 때도 잘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 이제 삐그러지면서부터 힘들어졌었을 때,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 물건을 팔아야겠다, 구매 대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부터는 자존심 확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런 곳에 내가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지, 내가 나와서 여기 내가 몸담았었던 곳에 물건을 파는 셀러로서 활동을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여기서 팀장이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접근하기 힘들었었어요. 저는 지금도 당신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 셀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 이제 셀러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예. 돈 버는 게 눈에 보이고, 물건 갖다가 파면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물건 잘 갖다가 물건 잘 팔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간단한 명료한 그 답이 있는데, 그 팔 때는 어디다 팔아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팔았는데, 제가 아마 지금 제가 뭐 홍콩법인 갖고 지금 못 팔고 있는지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아마 사장님들은 황당히 하실 거예요. 쟤는 미친놈이구나. 장고 팔고 제게. 근데 뭐 합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저는 또 다 잘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파는 장소가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사업자가 바뀌었고 이거지. 물건을 갖다가 사서 파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 명제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장님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건 사고 파는 것만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내용 갖고 1688에서 소싱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갖고요, 한국에 잘 팔아 보세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에 파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못 팔면 광고 붙이면 돼요. 수입해서. 중국에서 사고 수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한국에 파는 건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왜? 워낙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강의 다 있잖아요. 쿠팡 뭐 초보자 강의 다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뭐 한국에 잘 파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전에 내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제 나는 셀러가 될 거야. 진심 어린 셀러가 될 거야. 난 이걸로 성공할 거야. 이 마음가짐 하나. 난 이걸로 10년 갈 거야. 최소한 이 마음가짐 하나 갖고는 듣고서 제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셔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뒷내용들은 더 있는데 제가 20분씩으로만 잘라서 하기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3편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